8월 26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 살펴볼 5가지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면서 미시간과 조지아 두 주에서 동시에 본인 거주지라고 허위 신고했다며 금융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만적이고 잠재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에 규정된 정당한 근거를 들어 해임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바이든과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인 리사 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에게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은 없다고 사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연준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연준 111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거센 논란을 촉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지도부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쏟아냈었고, 이번 해임은 금리 정책과 인사 문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해임 발표 직후 달러와 금 등 금융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정책 불확실성 또한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판례가 없는 만큼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결정에 대한 압박과 향후 FOMC의 메시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 이후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S&P 500, 다우,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25일 월요일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S&P 500은 0.4%, 다우는 0.8%, 나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대표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하며 약세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는 기술주의 향방을 가를 이른바 실적 비비크로 불립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발표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각각 전년 대비 53%와 48.5% 증가한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웰 GPU 신제품의 데이터 센터 채택 확대, 그리고 중국 H20 칩 수출 재개 여부가 향후 실적 가이던스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블랙웰 시리즈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70%를 차지했을 정도로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 전체 나스닥과 AI 관련 종목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세일즈포스와 마벨 테크놀로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82% 오른 17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차익 실현과 실적 기대가 교차하는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결과와 가이던스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의 지분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아이온큐 보통주 약 1864만 주, 지분율로는 7.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신고했습니다. 이는 1분기 대비 무려 29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모건 스탠리의 이번 행보를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2015년 설립된 미국의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으로 트랩 아이온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쟁사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측은 2030년까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고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체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35년까지 약 8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모건 스탠리의 대규모 지분 확보는 양자 컴퓨팅의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상용화와 사업화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본격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기술적 과제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실적과 기술 개발 성과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아이온큐는 1.1% 하락한 3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기술 사용화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 성과로 이어질지 향후 실증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음료업체 큐리그 닥터페퍼가 글로벌 커피차 기업 JDE 피츠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닥터페퍼는 약 157억 유로, 미화 184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기준 약 2조 558억 원 규모의 거래입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닥터페퍼는 회사를 2개의 독립상장사로 분할해 북미 음료 사업과 글로벌 커피 사업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로 편입되는 글로벌 커피 사업은 큐리그, 야콥스, 로르, 피츠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며 연매출 16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음료 부문은 닥터페퍼, 세븐업, 스냅플 브랜드를 포함해 약 11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수 소식에 JDE 피츠 주가는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17.5%나 급등하며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닥터페퍼의 주가는 부채 부담 확대 우려와 신용 등급 압박으로 11.5% 하락했습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과 무디스도 이번 인수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페퍼는 이번 거래를 통해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두 개의 상장사로 분리 운영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네슬레 등 글로벌 커피 업계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큐리그 닥터페퍼는 4% 하락한 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커피 산업 구도를 뒤흔들 메가빅딜. 통합 후 운영 효율성과 브랜드 간 시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 주가가 루머와 부진한 실적 발표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날 모더나 주가는 6.5% 급락했고 화이자를 비롯한 백신 관련 종목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부진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1% 줄어든 1억 4,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적자폭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크게 줄고 독감 RSV 백신 출시도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더나는 올해 매출 전망치를 15에서 22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흐름은 더욱 부진합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약 74%나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만 26% 하락했습니다. 일부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장기적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매출 하락과 적자 확대의 우려를 보이며 모더나의 향후 동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6.53% 급락한 2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74% 하락한 기업, 파이프라인 강화 등 명확한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며 더 나은 인사이트를 담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